7월 24일 기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록의 주제는 영화 판타스틱 4입니다. 판타스틱 4를 어떻게 보고 왔는지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어벤져스 둠스데이가 정말 기대될 만큼 재밌게 보고 왔다 입니다. 어벤져스 둠스데이가 기대된 이유가 마지막에 쿠키 영상에 닥터 둠이 등장해서도 있지만 근데 그것과 별개로 이번 영화가 정말 잘 만들어졌고 이야기 역시 탄탄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영화에 대한 기대감이 자연스럽게 들어서가 더 커요. 앞전에도 제가 영화 썬더볼츠나 새로운 캡틴 아메리카 영화를 보고 왔을 때도 마블 폼 되찾나? 재밌네? 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하지만 앞으로 나올 영화에 대한 기대감은 크게 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는 거죠. 앞으로 나올 영화에 대한 기대감 역시 증폭시켜줄 만큼 재밌었던 거예요. 그럼 정말 재밌게 보고 온 판타스틱 4에 대한 저의 기록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채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채워나갈 때는 이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가득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스포일러에 민감하신 분들은 뒤로 빠꾸 하시면 되고요. 스포일러에 민감하지 않다, 그리고 나는 이미 영화 판타스틱 4를 보고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저의 기록 끝까지 함께 누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기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기록을 채울 주제는 이야기 전개 방식과 구조입니다. 저는 기존에 나왔던 판타스틱 4 IP를 활용한 영화들을 단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성한 소문은 익히 알고 있었죠. 정말 재미없다, 망했다, 또 망했네. 근데 그런 것과 별개로 저는 이 영화로 처음 판타스틱 4 IP를 접했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이것이 오리지널이었고요. 오리지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말 이야기 구조가 탄탄했어요. 특히 이 영화의 이야기 구조를 탄탄하게 만들어줬던 것,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야기 초반에 빠른 전개였습니다. 그 빠른 전개 안에 무엇을 담았냐? 바로 이 판타스틱 4 멤버들이 어쩌다가 저런 능력자가 됐고 어쩌다 저런 히어로가 됐는지 보여주는 이야기 전개였어요. 그것 덕분에 그 이후에 나올 이 영화에서 정말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에만 오롯이 집중하고 누릴 수 있게 해준 거죠. 그 선택 너무나 좋았다고 보고요. 만약 초반에 그렇게 빠르게 저런 히어로가 됐는지 보여주지 않았다면은 본격적인 이야기가 진행될 때도 그래서 쟤네들은 어떻게 저렇게 된 거지? 왜 저런 태도를 보이는 거지? 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전개되고 있는 그 이야기에만 집중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영화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롯이 이 영화가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야기에만 집중해서 누릴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리고 또 이 영화가 정말 특별하게 느껴졌던 이유는 여태까지 나왔던 마블 영화들과 다르게 앞전에 나왔던 영화들을 하나도 보지 않아도 이 영화만 따로 떼놓고 봐도 누릴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앞전에 계속 나왔던 마블 영화들의 단점이라 하면은 이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앞에 영화를 보고 와야 돼, 숙제를 하고 와야 돼 라는 그런 단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비판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 영화 판타스틱 4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이 영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는 다른 지구 818이라는 지구를 배경으로 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점 때문에 이 영화만으로 처음으로 마블 영화에 접하는 사람들도 온전하게 누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만큼 독립된 이야기로서 정말 잘 만들어진 영화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해 봅니다. 저는 그 다음 이야기할 주제는 메시지와 이야기의 균형입니다. 이 영화 여타 다른 마블 영화들과 비슷하게 뚜렷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는 여태까지 마블 영화가 보여줬던 메시지랑 유사하죠. 연대와 가족입니다. 근데 이번 영화는 다른 영화들보다 더 그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막 드러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 메시지는 뚜렷했고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온전하게 서사 안에 정말 잘 스며들게끔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부감 없이 그 메시지를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던 거죠. 근데 이제 분명 영화 중간에 여자 주인공이 직접적으로 얘기하긴 해요. 딱 한 번 직접적으로 언급하긴 하지만 되게 자연스럽게 들렸던 거고, 그 자연스러움 덕분에 선생님들 어른들이 하는 훈계처럼 거부감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 안에 스며들게 해줬고요. 그리고 또 그 메시지가 반복되지 않기도 했고요. 그 점이 정말 좋았던 영화입니다. 오랜만에 메시지가 있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또 강요하듯 보여주지 않아서 좋았던 마블 영화
였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수잔 스톰입니다. 일단 처음 등장할 때부터 저의 이목을 확 사로잡았어요. 정말 금발의 아름다운 미녀였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외형만큼이나 이 캐릭터가 갖고 있는 능력 그리고 특징이 너무나 흥미로웠고 좋았습니다. 일단 수잔 스톰의 능력은 직접적으로 빛이라고 말은 해요. 그래서 영화 내내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그녀의 기술 중 하나가 투명화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는 빛이니까 쉽게 상상할 수 있고 또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의 영역이었는데, 근데 제가 쉽게 상상하고 생각하는 능력 밖의 영역은 물리적 타격을 가하는 모습이거든요. 그게 CG로 정말 멋지게 표현되긴 했는데, 근데 빛이라는 능력으로 저런 물리적 타격이 가능해? 라는 어떤 의문은 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능력의 원리는 알 수 없었다. 이번 작품에서는 능력 자체는 빛이라고는 하지만 유사한 건 스칼렛 위치의 마법이었어요. 근데 그 능력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여자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과 서사 때문에 더욱더 완다가 떠올랐어요. 그 점을 이제 자세하게 얘기해 보자면은, 일단 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잔 스톰은 럭키 스칼렛 위치, 반대로 스칼렛 위치를 언럭키 수잔 스톰이라고 말이죠.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일단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상대를 사랑했다, 혹은 불가능에 가까운 상대를 사랑했다. 근데 그러한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수잔 스톰은 임신을 했고 아이를 낳았어요. 하지만 스칼렛 위치는 사랑하는 그 사람이 사라졌고 최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었죠. 근데 이제 그 현실을 벗어난 상상 속 나라에서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았지만 그 상상 속 세계까지 무너지면서 어찌 보면 그녀가 생각하기에 아이를 빼앗겼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수잔 스톰은 아이를 끝까지 지켜냈죠. 이 영화 이야기 내에서는 그러한 대조되는 캐릭터의 서사, 그리고 대조되는 서사와 반대로 비슷한 능력 때문에 두 사람이 겹쳐서 정말 많이 보였어요. 특히나 제가 이 수잔 스톰을 보면서 완다가 엄청나게 떠올랐던 게 마지막 갤럭투스를 마법으로 밀어내는 장면이거든요. 그 장면의 연출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스칼렛 위치가 타노스를 막 하늘로 날린 다음에 막 괴롭히는 장면, 그 연출 방법과 굉장히 유사했기 때문이에요. 저 같은 분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어벤져스 둠스데이가 나온다면은 두 캐릭터가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까 되게 궁금해졌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상대편으로 마주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스칼렛 위치는 닥터 둠 편, 그와 적대시되는 편으로는 수잔 스톰이 있는 거죠. 그리고 수잔 스톰 캐릭터를 맡은 배우님 정말 아름다워서 필모그래피를 보니까 최근에 미션 임파서블의 추룩 주연으로서 나왔더라고요. 제가 미션 임파서블을 안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배우님을 아름다움을 더 누려보기 위해서 말이죠. 그 다음 얘기하고 싶은 캐릭터는 실버 서퍼예요. 실버 서퍼라는 캐릭터 역시 제가 판타스틱 4를 이번 영화에서 처음 본 것처럼 이 영화에서 처음 봤어요. 근데 이제 기존에 실버 서퍼를 보여주는 이미지들은 많이 봤죠. 근데 여태까지 봤던 실버 서퍼는 다 남성의 외형을 가진 실버 서퍼들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여성의 외형을 가진 실버 서퍼잖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남성이어서일 수도 있는데 여성의 외형을 가진 실버 서퍼가 더 매력적이다. 그런 외형만큼 이 실버 서퍼가 보여주는 전투 모습도 정말 박수. 그리고 실버 서퍼의 서사가 잠깐 나오긴 하고 갤럭투스를 무찌르는데 그 판타스틱 4를 돕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모습이 금방 납득이 됐어요. 충분히 설명이 된 거죠. 뜬금없이 제가 갑자기 왜 판타스틱 4를 돕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채워지고 흘러가는 과정에서 실버 서퍼의 서사도 잘 채워졌기 때문에 마지막 실버 서퍼가 판타스틱 4 멤버를 딱 도와서 갤럭투스를 딱 밀어넣는 그 모습까지도 한 방에 쫘라락 이해가 됐다, 납득이 됐다. 그러면서 저 캐릭터에 대한 매력도가 더 상승했다. 앞으로 닥터 둠이 나오면은 왠지 실버 서퍼 또 나오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 그래서 한 번 더 보고 싶다 라는 바람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와, 마블의 기술력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실버 서퍼를 볼 때 그런 생각 들었고, 그 다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캐릭터들의 능력
입니다. 솔직히 판타스틱 4 수잔 스톰 혼자만 있어도 될 것 같아. 휴먼 토치까지도 오케이, 저 능력까지 오케이인데 나머지 이제 돌덩이 사람이나 고무고무 인간 대장이죠. 그 두 사람은 전투 능력이 호크아이보다 못해 보여요. 우리 호슨베이님이 훨씬 잘 싸워요. 호슨베이님 전투력이 훨씬 높다. 순수 전투 능력만 보면 진짜 저 지구 818에 등장하는 빌런들은 여태까지 그렇게 세지 않았거나 셌다 하더라도 대부분 수잔 스톰이 다 무찔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휴먼 토치도 이미지로는 굉장히 센 것 같은 불꽃인데 우주 공간에서는 제대로 그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군요. 불이 붙으려면 산소가 있어야 된다는 그 필수 조건이 꼭 따라줘야 해요. 지구 한정 능력자인 거죠, 어찌 보면. 그리고 또 능력이 나왔으니까 계속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은 갤럭투스의 능력이 생각보다 약해 보였어요. 아니면은 진짜 수잔 스톰이 진짜 미친 듯이 강한 히어로이던가. 갤럭투스는 여태까지 정말 우주의 신적인 존재라고 표현이 됐잖아요. 근데 이 수잔 스톰을 압도하지 못해요. 만약 수잔 스톰 그리고 완다 두 명에서 이렇게 빡 마법을 쐈으면은 그냥 오 하면서 뒤로 막 밀려났을 거예요. 반항 한번 못하고. 그 정도로 되게 약하게 묘사됐다. 순수 전투 능력만 보면은 실버 서퍼가 훨씬 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한번 능력을 보여주는 수잔 스톰과 고무인간의 아이의 능력이거든요. 그 아이가 정말로 신적으로 어떤 능력을 가진지, 그리고 어떤 능력을 가졌기에 갑자기 마지막에 닥터 둠이 등장하는지 엄청 궁금해졌어요. 영화에서 잠깐 보여준 그 아이의 능력은 부활 능력이거든요. 딱 그것만 봤을 때 저 아이의 능력이 부활 능력인가? 라는 첫 번째 생각, 혹은 그냥 신적인 능력들의 기본적으로 달고 있는 능력 중 하나가 부활인가? 라는 두 번째 생각. 근데 이제 정확히 어떤 능력인지는 앞으로 나올 어벤져스 둠스데이에서 나오겠죠. 그것 때문에 둠스데이가 더더욱 기대되는 점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미친 CG 기술입니다. 제가 전날 전지적 독자 시점을 보고 와서 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같은 돈을 주고 본 전독씨가 아까워졌어요. 분명히 이 영화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어제 하루 종일 그냥 이 정도 드니면은 저 정도 CG 재밌게 누렸다 라고 긍정적인 방향이었는데, 하루 뒤에 이 영화를 보고 그 긍정적인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같은 돈인데 그 돈 그리고 둘 중 어떤 영화를 봐야 되냐 고민되시는 분들에게 무조건 저는 판타스틱 4라고 추천합니다. 진짜 CG의 차이가 압도적이에요. 진짜 같은 돈 주고 마지막으로 이 영화에 대한 저의 추천 대상, 비추천 대상 말씀드리고 저의 부족한 기록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대상은 일단 무조건 마블 영화 챙겨 보시는 분들에게 무조건 추천합니다. 근데 정말 추천해요. 여태까지랑 달라요. 다름 이상으로 정말 폼이 확 올라왔어요. 제가 슈퍼맨을 보면서 마블 어떡하지 걱정을 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 것 같아요. 솔직히 슈퍼맨보다 더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근데 이건 제 주관이니까. 그리고 또 마블 영화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해요. 이 영화를 시작으로 다시금 새롭게 마블 영화를 누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영화만 지구 818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번만큼은 앞선 영화들을 안 봐도 완전 재밌게 누릴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비추천 대상, 저는 딱히 이번 영화에서 비추천 대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도 재밌고 탄탄하고 또 막 훈계하는 것 같지도 않고 메시지는 담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를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누릴 수 있고 훈계하듯 메시지를 전하는 영화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누릴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쪽 저쪽으로 다 생각해봐도 굳이 비추천 대상을 찾을 수 없는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평타 이상은 할 것 같은 영화? 그렇습니다. 그럼 저의 기록 이렇게 끝내도록 하고요. 저의 부족한 기록을 정말 끝까지 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